네,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그런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A에는. 그때 모든 자연수 D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D라는 저 친구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가라는 조건을 해석하셔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절대값 붙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제 m이 am 플러스 3이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m이 마이너스 am 플러스 3이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일 텐데 절대로 얘는 이 조건에 성립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D라고 하는 저 친구가 양수이므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D라는 저 친구가 양수이므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아. 맞죠?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3번째 항이랑 그 값이 같으려면 공차가 0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랑 요랑 쓰면 3칸 차이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am 더하기 am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0이라고 처리를 해보신다면 am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2번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1은 마이너스 45라고 했고요. a1 역시나 이것도 마이너스 45라고 한 상황이야. 여기는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0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5랑 더하시면 마이너스 90인데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요거랑 요거랑 묶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조금 틀렸네요. a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요 얘는 2m 플러스 1이 되겠고 요거랑 요거랑 묶어주시면 2m 플러스 1이 되겠고 d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90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는 거니까 90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m도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d도 자연수라고요.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90인 상황이니까 이 90을 소인수분해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m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m이 자연수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그때 2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는 홀수라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너를 홀수라고 독해하는데 어떤 홀수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 그러면은 3 이상의 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0을 소인수분해 볼게요. 90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10 곱하기 9니까요.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겠어요.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얘는 홀수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짝수일 수밖에 없어. 왜? 여기 2라고 하는 그런 인수가 있기 때문이지. 맞죠? 그럼 저 2라고 하는 인수 때문에 당연히 짝수일 수밖에 없어. 또는 얘가 90이 나온 거니까 여기는 이게 홀수고 얘가 짝수여야지 짝수가 나올 거라고. 형님 짝수니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자유롭게 해보신 다음에 그럼 얘가 3 이상의 홀수니까 일단 얘한테 최소한 3 또는 5를 주고 있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D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는요. 일단 얘를 3을 하나 줬다라고 친다면 가장 큰 숫자는 공차 가장 큰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 뭐냐면 만약에 얘를 5를 줬다라고 친다면 얘가 5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이것 또는 요거란 소리야.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5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겠고 얘는 2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5가지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순서상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공차가 만약에 2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은 나라고 하는 조건이잖아.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즉 sn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최소한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 공차가 2가 돼버리면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5가 되겠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3이 되겠고 마이너스 41이 되겠고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더해버리는 순간 벌써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맞죠? SN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작은 상황이야. 맞아요? 예, 마이너스 100보다 그러니까 100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공차가 6이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그때도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3 이렇게 됐을 때 벌써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공차가 1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도 여기까지만 더한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항에다가 곱하기 5 하시면 마이너스 125니까 벌써 마이너스 100보다는 더 작아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 두 개일 때는 얘는 뭐죠? 9, 2, 18, 1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30이 되는 상황일 거야. 공차가 30일 때랑 공차가 18일 때는요. 이때는 다 더해봤을 때 그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더 작아지는 상황이 안 나오고요. 이때도 역시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18일 때랑 그 다음에 30일 때 저거 둘이 더해주시면 48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런 자연수 뒤의 값이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답은 48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그런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F'0이랑 F'2가 둘 다 0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저걸 보고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것 같고 여기가 2가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F'0이랑 F'2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이 도함수의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1이니까 그때가 변곡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1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관계를 쓰고 싶은데 비율관계를 쓸 수 있을 때 써야 될 때 그때 쓰는 거지 뭐 우리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저런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 근데 이제 gx라는 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런 함수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요런 함수가 되는 건데요. p가 지금 양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좀 한번 볼게요. 이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p가 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상황이 되는데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그래프를 그린 상황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되게 하는 그 축 있지. F0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X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0이 되겠고 얘가 지금 2가 되겠고 여기 정 가운데가 1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저렇게 됐을 때요. 그때 0일 때의 이 함수값 얘가 y는 f0이잖아요. 맞죠? 얘는 y는 f0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f0이 되게 하는 그 친구가 x축이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파트가 뭐가 된다고? 저 노란색 gx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gx가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당연하게도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고 싶어서 0일 때 여기다 0 대입하시면 0이 되겠고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역시나 0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gx는 g0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파트도 연속일 거고 이쪽 파트도 연속인 그런 함수일 거니까 이거는 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상황이다 라고 일단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fx라는 저 그래프를 얘만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얘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을 해. fx라는 그래프를 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 p가 되게 하는 그 친구가 또 x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fp, p가 되게 하는, p가 되는 그 함수값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걔가 x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따로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됐죠?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가 도대체 뭐야? P가 양수인데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맞죠?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소리는 이 0을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요만큼의 길이가 P가 되게 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맞죠? 이 길이가 P. 그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켜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연속이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요. P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가볼게요.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기억은 P가 1일 때라고 돼 있어요. 일단 좀 감정을 잡아보라는 얘기인데요. P가 1일 때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만큼의 길이가 1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 1일 때는 당연히 요 점, 이 점을 기점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저 보라색 그래프를 이 지점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갖다 붙여 넣으시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가볼까요?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봤을 때 이 점은 좀 뾰족한 상황이야. 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미분이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연속이남수죠. 연속이남수니까 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P가 1일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1은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요. G'1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얘가 1일 때니까 1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미분계수? 접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0이고 여기는 요 지점. 얘가 2일 때인데 2가 1로 바뀔 테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겠고 1에서의 접선의 교위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G'1은 0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느낌을 살려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긴 이 친구가 그래프로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해도 뭔가 좀 저 식을 미분하셔서 좀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분 한번 해볼게요. G'X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얘 미분하시면 F'X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여긴 이 친구를 또 미분해 보시면요. F'X 플러스 P가 될 것 같아요. 겉미분 속미분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때 얘가 X가 0보다 큰 상황이겠고 얘가 X가 0보다 작은 상황인데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기다 1을 대입해야 돼. 1은 여기 아래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G'1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F'1 플러스 P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때 P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F'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F'2는 누가 봐도 접선의 의미가 0이니까요. 얘가 0이다 라고 하셔서 G'1은 F'인데 F'1은 0이다. 이렇게 가시고 기억은 맞았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아까 P가 1일 때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지점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저 노란색, 왼쪽 노란색 이 그래프는 이미 고정이 된 상황이야. 얘는 변함이 없어. P값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럼 너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에 대한 좌미분계수, 0에 대한 좌미분계수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X가 0에 대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얘는 F' 0에 대한 좌미분계수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이 친구가 0이니까요. 얘랑 같이 붙어서 이런 것처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 안 일어나려면 말을 어렵게 한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우미분계수도 0이 돼야 돼요. F' 0에 대한 우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X좌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 거리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기존에 있던 저 하얀색 함수 원래 요 fx 그래프에 대해서요. 접선의 교기가 0이 되는 것 또는 우미분계수가 0이 될 때는 요때랑 요때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가 0일 때랑 2일 때밖에 없단 말이야. 괜찮죠? 그러면은 P가 될 수 있는 건 0인데 P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겠고요. P가 2일 때,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될 때, 그때 뭐가 되겠다고? P가 2일 때 딱 하나만
미분이 가능한 상황일 거라고. 그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기존에 있는 그래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고요. P가 2일 때니까 이쪽은요. 이쪽 파트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고요. 저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얘는 아주 스무스하게 저렇게 되겠고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모든 상황에서 다 대칭인 상황이야. 점대칭 상황이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대칭인 상황일 거라고. 맞죠? 그럼 저 커브랑 요 커브랑 요 커브가 서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니은도 동그라미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 또 역시나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0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다가 0을 대입하셔서 F'0을 구해보시고 여기다 0 대입하셔서 F'P를 구해보자고. 괜찮죠? 그럼 얘랑 서로 같다라고 할 때 그때 P 값은 당연히 P가 2일 때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니은 동그라미 이렇게 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귿 갑니다.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P가 2 이상일 때 그때 이게 지금 Y는 GX란 말이야. 그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X라는 저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상황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P가 2 이상일 때라고 하는 저 친구를 P가 2일 때랑 그 다음에 P가 2 이상일 때 초과할 때 이렇게 될 때 P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P가 2일 때는 이미 우리가 니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진 상황이야. 그럼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얘가 1이라고 친다면 정확하게 요 넓이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일단 0이야. 그런데 만약에 P가 2보다 큰 상황이야. P가 2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가 2인데 이거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부분을 갖다 붙여넣어야 된다는 상황이야. 그럼 저걸 파란색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여넣으면 이 커브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커브가 여기 들어갈 테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가 P가 2보다 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는 데 있어서 어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냐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차이가 생기면서 여기 넓이보다는 여기 넓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보신다면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x dx라는 저 친구는 그때는 0보다 큰 상황이 나오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열 A에는 A1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이거 풀어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형적으로 뭐 일단 복잡하게 표현이 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5 더하기 A6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친구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0보다 클 때 그때 A1들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해야지 뭐 그냥 뭐 나열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관계를 좀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5를 좀 대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다 5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A6은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2A5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A5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 잘 썼나요? 네, 좋아요. 자, 그때 이
마이너스 5의 범위는 여기다 5를 대입하시면 저렇게 되는 상황이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런 범위를 갖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네요.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A5 더하기 A6이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A5를 더할게요. 여기다가 A5를 더하고 A5를 더하시고 여기다가 A5를 더하시면 얘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결과물이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너가 0이고 너가 0이고 너가 0일 때 그때에 맞춰서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2가 0이 되거나 그 다음에 3A5가 0이 되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5 플러스 2라고 하는 저 친구가 0이 되는 상황인데 저것 또는 저것 또는 저거죠. 그럼 이때는 A5가 0이 되는 상황이고 이때는 A5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고 이때는 A5가 2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A5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 AN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친구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범위에 맞추지 않잖아요. 맞죠? 범위에 맞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A5가 0이라는 거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5가 0이니까 A6도 0이겠네요. 근데 우리는 A1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굳이 A6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역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을 가지고 첫 번째 항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나열하면 돼요.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하신 다음에 3 대입하고 처리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는 A5가 0이라는 걸 가지고서 A1으로 역으로 추적할 거니까 현재 이 표현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잖아. 그럼 반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좀 자리를 바꿔보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AN이 되고 얘가 AN 플러스 1이 되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저기는 저 친구를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는 이 좌변이 AN이 되고 이쪽이 AN 플러스 1 계열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니까 1로 넘겨주시고 AN 플러스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N이 되겠고 그럼 AN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느낌으로 이걸 다시 재해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AN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때 요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요거는 뭐 그냥 변함이 없어요.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편하겠다. 요거랑 보시면요. 얘는 2분의 1 AN 플러스 1이죠. 얘는 2분의 1 AN 플러스 1이다 라고 처리를 하시고 마이너스 2분의 1 AN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 그때 AN이에요. 이거는 AN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역추적할게요. 뭐냐면 다섯 번째 항을 먼저 쓰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항은 0이 되겠고 그쵸?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A5가 되고 얘가 A5가 되고 얘가 A5가 되는 상황에서 말이지. 맞죠? 그러면은 A5가 0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요 범위에 다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맞죠? 이거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처리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A3 세 번째 항 같은 경우도 또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다가 3을 대입하셔서 얘가 A4가 되는 상황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건 내가 또 실수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보고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할 때마다 좀 약간 헷갈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대요. 이때는. 그 다음에 요거는 0이랑 1로 나뉘어지고요. 여기는 요 친구는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친구는 두 번째 항입니다. 걔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때 얘는 0이고 얘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대요. 이건 천천히 뭐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친구도 또 역시나 얘가 0일 때는 0일, 0일 때는 0이니까 얘도 0,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다 A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아까 요거 썼던 거 가지고 가보시면요. 4분의 1이고 4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요. 4분의 1일 때 확인해 봤더니 8분의 1이랑 8분의 7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는 8분의 3이랑 8분의 5가 된대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근데 여기 부분은 내가 여기까지 하다가 그냥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이미 그냥 계속 음수가 나올 것 같아. 실제로 음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어차피 A1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0보다 크게 될 때만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계산을 안 한 상황이고요. 요것도 제외해야 돼요. 0, 0, 0, 0, 0이니까 첫 번째 항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0이니까요. 이것도 배제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다 0보다 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다 더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얘 합은 1이 되겠고 얘 합은 1이 되고 얘도 1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개 있고요. 2분의 1 더한 거니까 얘는 2분의 9라고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0번 가보겠습니다. fx는 3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원점을 지나는 그런 3차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조금 거슬리네요. 누구 때문에 거슬리냐면 이 절대값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절대값이라는 친구는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벗기기 위해서 먼저 여기는 이 친구를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x 플러스 x, fx 플러스 x라고 하는 그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efx 플러스 x는 6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얘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니까 fx 사라지겠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는 6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지금 변수가 오른쪽에 이렇게 좀 있잖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참고서, 우리가 뭐 유형서, 뭐 센수학, RPM 이런 거 문제를 풀 때도 얘는 오른쪽에 있는 저 K가 있으니까 저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넘기죠. 왜냐하면 얘를 상수함수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시면요, EFX-5x는 K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마이너스 7x는 K라고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EFX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2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기다가 2를 곱해보시면요, 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0x니까요, 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0x인데 거기에 5x를 뺀 거니까 15x가 되겠고 는 k,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때 뭐 이거는 뭐 그냥 똑같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가 누구야?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돼. 아니 저게 뭐야? 저런 어떤 범위야?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저 부등식을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럼 얘는 fx 플러스 x라고 하는 저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일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다고요. 또는 그냥 fx 플러스 x라는 저 친구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를 그냥 잡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보신다고 한다면 이 fx는 2분의 1의 계열의 어떤 그런 숫자가 있었어. 근데 아까 경험으로 봤을 때 2를 곱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여기다가 2를 먼저 곱해가지고 처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그럼 2fx라는 거는 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0x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2x라고 쓸 수 있겠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위치가 좀 궁금하다고. 자 그러면은 x로 좀 묶어보시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는 0이 되겠고요.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좀 안 되니까 판별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주는데 판별식을 해보시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죠. 여기는 이 친구는 0보다 작다. 왜냐면 81 빼기 88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그래프는 y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굳이 잠깐 그려본다면 요딴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여기 0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음수랑 양수로 바뀌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멘트를 저렇게 조금 가면을 씌워서 좀 표현해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동일한 느낌으로 여기 이 친구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저기는 저 좌변 있죠. 이 좌변 여기는 이 좌변 있잖아요. 저 좌변 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좌변 함수 이런 말이 있나? 내가 만든 거지. 좌변 함수를 gx라고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얘는 x의 3승, 그 다음에 9x의 제곱, 그 다음에 15x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x라고 써주셨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그런 범위를 가지는 이런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여기는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얘를 좀 미분 한번 해보시면요.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3으로 묶어보시면 x-1, x-5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좌변함수 gx 그래프 그려봅니다. 여기 0 있습니다. 0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7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일 때의 함수값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 7이 나오고요. 많이 풀어서 그래요. 5일 때는 음수값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칩시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저 그래프가 좌변 함수인데 그때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 4개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y는 k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 하나, 둘, 셋, 4개가 돼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3개가 될 때는 여기 0일 때겠고 3개가 될 때는 여기 0이 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때의 함수값을 구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1일 때. 저 극대값을 구해보도록 하자. 여기다 1 대입해보시면요. 15에서 16, 16에서 고를 빼니까 7. 아까 7이라고 했는데. 맞죠? 그러면은 저 K라고 하는 저 친구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라고 해서 그 K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에서부터 6까지니까 1 더하기 6, 2 더하기 5, 3 더하기 4 다 더하시면 21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가 12번 정도에 나왔으면 너네 맞출 수도 있어. 이게 21번에 있다 보니까 만약 이게 틀렸다면
21번에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모르겠어. 나는 6월 모의고사 때도 21번 문제가 굉장히 스무스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21번 문제 뭐야 이게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럼 기조를 이렇게 갈 건가? 모르지 그거는. 이거 생으로 풀면 망하고 모든 그래프를 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래프를 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Y는 X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요렇게 그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 됐죠? 모든 그래프를 다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교점 구하는 거야. 저 교점 구하면 Y는 X랑 얘랑 같다고 놔보시면 얘는 2분의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요게 X좌표랑 요게 S좌표의 차이가 2 차이 나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만큼 빠지고 그러니까 1만큼 더하시면요 얘는 2분의 5가 되겠고 미안해 얘는 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2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괜찮죠? 그럼 요게 X좌표는 2분의 1이 되겠고 요게 X좌표는 2분의 5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누가 봐도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Y는 X 대칭인 상황이니까 얘는 2분의 5가 되겠고 얘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저 상황이 거침이 없어야 돼. 너무 거침이 없어서 아 이거 맞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정도야. 그럼 얘는 2분의 1, 2분의 5라고 하는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얘는 2분의 5라고 하는 그 친구는 여기다 2분의 1승 대입하시면 루트 A가 될 겁니다. 따라서 A라는 친구는 4분의 25가 되겠네요. 4분의 25라는 그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럼 저 함수는 완벽한 함수가 나옵니다. Y는 4분의 25의 전체 X승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요점의 좌표가 C입니다. C라는 수는 거기서 0,지만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바뀌었으니까 저렇게 되겠고 그럼 C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어요. 그어주세요.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요만큼의 길이 2루트 2가 나왔고요. 우린 저 높이만 구하시면 끝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셔서 높이 구하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22번을 풀려고 하는데 22번 문제를 통해서 그냥 공부 좀 하자고 굉장히 좀 길게 갈 거야. 러닝타임이 길게 갈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의 배경 지식이 아닌 이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7페이지에다가 왼쪽 빈 공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필기를 하실 거면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면 그냥 눈으로 잠깐 보고 가셔도 돼.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 어제도 그러더라고. 선생 나는 22번을 풀 생각이 없어 지금. 나는 96점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뭐 그건 뭐 그냥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알아서 해. 근데 요 어떤 컨셉이 14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왔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또 까일 수도 있다고 뭔가 상황이. 나는 그 문제를 보고서 뭐부터 떠올랐냐면 이 문제부터 떠올랐다고. 7페이지 있는 그 두 문제가 먼저 떠올랐단 말이야. 이거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난 개인적으로. 알았지? 자, 나는 저거를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 이렇게 막 보면은 또 나 모든 해석 강의 다 봐. 근데 그냥
이렇죠 뭐 이렇죠 뭐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어서 뭐야 저게.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그때 그 당시에 풀었던 그게 맞는지에 대한 오개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온 좀 궁금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제 다 좀 보는데 한 10명 중에 한 7명, 6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다 설명을 했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풀이하는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 지식을 좀 깔고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설명을 지금 평소에 못 하잖아. 이럴 때나 해야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또 무한대로 갈 때 상관없어요. fx라고 하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물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는 해. 저게 성립할 거야. 언제만? 수렴할 때만. 맞지? 그거 다시 한번 짚고 가자고. 저거를 극한을 취했을 때 리미트를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취할 수 있을 때는 리미트 fx라는 저 친구가 수렴하고 여기 있는 저 친구가 수렴할 때만 각각 따로따로 취할 수 있다고. 괜찮죠? 이게 1절. 두 번째. 연속함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물론 나누기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는 해. 근데 일단 또 그냥 갈게.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자고. 얘는 연속이야.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얘는 연속이야.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것까지 내가 쓰고 싶진 않아 지금은. 그 다음에 연속 더하기 또는 빼기. 연속은 미안해 불연속이지.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불연속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불연속. 얘는 몰라요가 정상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 나누기 포함. 연속 곱하기 불연속일 때 얘도 몰라요가 정상인데 연속일 때라고 한다면 그건 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다.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일 거야. 두 번째야. 다음 세 번째야. 리미트 x가 a로 가 x-a분의 fx-fa야.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야. 저 뭐야? 채린아 저거 뭐야? 함부로 저러면 안 된다고. 얘를 얘라고 함부로 등호를 붙여서 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언제만 가능하지? fx가 미분 가능할 때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걸 f'a라고 단정지면 큰일 난다고. 맞지? 왜? 다시. 너는
극한 값이야. 얘도 극한 값이라고. 얘도 극한이고 얘도 극한인데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에 취한 거.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에 취한 게 좀 특수해서 미분계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 미분계수라고 이름이 지어질 때는 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저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단순하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너라는 극한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그때 너의 좌극한을 그냥 좌극한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특수한 극한이어서 좌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 우극한을 특수한 극한이어서 우미분계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하겠다고. 그럼 얘가 F'A라고 표현이 되려면 너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돼. 너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을 때만 F'A라고 지정할 수 있다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대전제 조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했죠? 똑같아. 얘도 F'A라고 한다면 그때도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 좌미분계수는 요걸로 가볼게요. 리미트 h가 0에 대한 우극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뭐지? 우미계 아니니 이거는?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라고 한다면 리미트 h가 0에 대한 좌극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가 있다고. 괜찮아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 표현을 리미트 조금 바꿔서 h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바꿀게. 이 표현이랑 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보는데 얘는 0 마이너스를 0h로 바꿨으니까 너의 부호를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아. 마이너스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해도 여긴 요 친구는 좌미분계수라고 봐야 돼. 물론 여기는 요 친구도 똑같아. 얘도 리미트 h가 0에 대한 좌극한 그때 얘는 h 마이너스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하는데 좀 약간 변태 같긴 하지. 이건 잘 안 쓸 수도 있고 물론 다시 내 시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요 친구랑 똑같은 거고 여기는 요 친구랑 똑같은 겁니다. 좀 이따가 보게 될 파트는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을 보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좌미분계수의 표현, 우미분계수의 표현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만 더. 너를 F'A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요 친구랑 뺀 게 여기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F'A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성립해야 돼. 센수학 수준 우리가 보통 그 정도 고2 때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었어. h가 0으로 가 2h분의 f1 플러스 h f1 마이너스 h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때는 내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내가 뭔가 빨리빨리를 요구했어서 이런 어떤 스킬을 가졌다고. 요 친구랑 뺀 게 여기 있으면 얘는 F'1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원래 풀이가 뭐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갈 때 2h분의 여기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얘는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잡아주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편이지. 근데 얘가 이쪽으로 내려갈 때도 반드시 fx는
뭐라고? 1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해야만, 미분이 안 가능하면 요걸 F'1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된 거야? 좋아. 그럼 워밍업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fx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없다고요. 함수 fx라고 했다고 다항함수라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다고. 그냥 fx래. 기억.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걔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걔를 이제 미쳐가지고 얘를 F'1은 0이라고 한다면 1에서 미분이 가능해. 접선의 교위가 0이잖아. 그럼 1에서 그 오른쪽은 연속이잖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겠네.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 사실 기억 맞아. 동그라미 맞는데 그렇게 풀면은 망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얘가 0이라고 하는 그 멘트는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을 말하는 거고, 이 미분계수도 극한이라고. 미분계수라고 하는 걸 단정을 못 짓겠고 얘가 미분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으니까 이건 극한으로 봐야 된다고. 얘는 극한이니까 분자도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0에 대한 우극한 대입하시면 1에 대한 우극한이 되겠고, 0에 대한 좌극한 취해보시면 1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요거는 극한값이 되겠죠.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아.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이랑 똑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가 0이고 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f1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저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f'1이라고 해서 1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전 기억은 이미 처음부터 잘못 풀고 있는 거라고. 니은 갑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저게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게 0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f'1이 0이니까 걔도 f'1이 0이니까 서로 같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요거를 그냥 구해야 되는 거야.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나는 저것만 알고 있으니까요. 2분의 1은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h분의 얘는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보겠다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리미트 h가 0으로 가. 아이고 지겨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다고요. 그러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뺀 게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는 동일한 값을 가질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 친구도 0이고 이 친구도 0이니까 둘이 더하면 0이니까 얘도 0이다. 이렇게 그냥 극한을 풀어주시면 돼요. 난 절대로 저걸 f'1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극한이라고.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다면, 여기는 이 친구랑 저 친구랑 같다라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h를 p라고 치환해봐요. 마이너스 h를 p라고 치환해보시면요, 얘 리미트 p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p분의 f1 플러스 p 마이너스 f1 이렇게 봐도 무방해. 맞지? 그럼 여기는 이 친구랑 저 친구랑은 서로 변수만 달라지지 똑같으니까 너도 0이고 너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맞아요. 니은도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뜻입니다. fx는 절대값 x-1이야. 저 그래프는 그려보면 이미 뭘 알고 있어? 뭐라고 알고 있지? 1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뾰족한 상황이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h분의 f1 플러스 h f1 h 여기는 이 친구가 0이냐고 물어봤어. 그럼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센수학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푸는 것만 봤던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얘는 선생님 얘는 여기서 이거 뺀 게 2h니까 얘는 f'1인데요. 여기서 1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이런단 말이야. 이건 아닌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있어? 아니잖아. 미분이 가능할 때만 얘를 f'1이라고 보자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냐? 아니야. 그냥 극한으로 보라고. 극한으로 보는 거야. 극한이라는 극한 값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요 그냥 함수값 좀 보고 얘도 함수값 좀 보는데 요 그래프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끌고 가본다면 h라는 친구가 양수라고 가자면 1 플러스 h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1-h가 될 거야. 1 플러스 h일 때 함수값이랑 1-h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고. h가 음수면 여기는 1 플러스 h, 여기는 1-h가 될 거야. 어쨌든 간에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f1 플러스 x랑 f1-x가 요 식이 언제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h를 대입하시면 얘가 0이라는 확정값이 나와. 그럼 0으로 가까이 가는 것 분의 0은 0이지. 분자는 이미 0이 끝났잖아. 분자가 0이면 부정할 게 없잖아.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라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분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그냥 여기서 봐봐. 이 극한이 x분의 0이 돼버려. 0이라고 써줬다고 그냥. 그럼 걔는 0이라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냥 0이라고 쓴 거 아니야. 그냥 0이잖아 0.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분의 0꼴이라는 거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분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분에 0이라고 그냥. 그 0이 그 0인데요. 그 0이 그 0 이러지 말고. 극한값 0이랑 함수값 0은 다른 0이잖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아래에는 13년도 사관학교 기출문제 봅시다. 모든 실수에서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 소리는 뭐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서로 같은지를 물어보면 돼. 물어보는 것 같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서로 같으면 무조건 필요충분 조건이 될 거야. 자, 그럼 기억 가볼게요. 기억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요. h제곱분의 f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값이 존재하니? 이 값이 존재한다.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그 느낌이 요 멘트를 주고 있는 건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h제곱이잖아. h제곱이라고. 자, 얘 평균 변화를 한번 써볼게요. 평균 변화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여기가 a예요. h제곱은 무조건 양수일 거예요. a 플러스 h제곱이에요. 너랑 너의 평균 변화예요.
근데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요 점이 이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0에 대한 우극한 값이랑 0에 대한 좌극한 값이랑 따져봐야 되는데 0 플러스를 대입해도 얘는 0 플러스가 되고 0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제곱하시면 얘도 0 플러스가 돼서 얘는 뭔가 우미분계수만 언급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얘는 x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하지 않잖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로 같아야 되는데 우미분계수만 존재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라고. 됐지? 하지만 니은은 달라. 니은은 다른 게 뭐냐면 h 3승이잖아 걔는. 그럼 여기다가 h가 0에 대한 좌극한 한번 땡기시고 0에 대한 우극한을 땡기신다면 0에 대한 좌극한일 때는 얘는 왼쪽이야. 얘는 왼쪽이라고. A보다 조금 왼쪽일 거고 음수니까. 0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건 얘는 A보다 더 오른쪽일 거라고. 그래서 0에 대한 좌극한일 때는 좌미분계수를 언급하고 있는 거고 0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거는 우미분계수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야. 됐나요? 그게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로 같다라는 멘트야. 13년 사관학교 디귿이랑 위에 있는 08년 6월 평가원 디귿이랑 똑같은 표현인데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게 그 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꼭 그게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가 0으로 존재한다고 쳐보자고. 아까 우리가 그 경험이 있잖아. 얘가 0으로 존재할 때는 이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언제? 반례가 요거지. a라고 하고 이렇게 절대값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됐나요? 그럼 저 절대값 x-a라고 하는 저 친구는 a-h의 함수값이랑 a 플러스 h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니까 얘가 0이 돼서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 하지만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지. 존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이런 거야. 근데 너무 꽤 오래된 내용이고 내신에서 즐겨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2학년 교재 뭐 1등급 수학이나 뭐 블랙랍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이제 저거 가지고서 놀아가지고 막 복잡하게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나도 여러분들이 2학년 내신 보게 했을 때 그때 저거 연습시켰었고 근데 뭐 안 나왔다라는 게 함정이고 장훈고만 나왔어. 아무튼 하지만 우리가 고3 입장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수투를 더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나 한번 또 얘기해 보자 라고 한 거야. 왜냐면 요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얘랑 좀 친해졌어. 보여? 이제 이런 것들이랑 좀 친해졌잖아. 친해졌니? 친해졌지? 이제 그 문제로 가봐. 그럼 약간 내가 왜 저거를 지금 하고 있었는지가 보일 거야. 본격적으로 21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빡세네. 빡세. (22번인가요) 22번. 아직도 21번에 익숙해져 있나 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좋아.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생겼어. gx라는 함수가 있어. fx-3이야. 뒤에 졸라 짱나는 게 있어. h가 0으로 가. 우극한이야. 그때 h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h. 얘가 다음 조건을 완수시킨대. 신발. 사실 안 풀어야 돼, 정상이야. 이게 뭐야? 저 뭐고? 얘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저 fx 그래프를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현재 여기는 이 친구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요 그래프도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분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얘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 그다음 오른쪽이라는 저 덩어리, 이 덩어리 극한인데 여기가 x야. 요 x고 요 x야. 그럼 얘도 x에 대한 함수야. 극한 결과물이 x에 대한 뭔가 함수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요 친구를 qx라고 치환을 잠깐 할게. 저 전체를 qx라고 치환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fx-3이라는 연속함수가 있겠고 qx라고 하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는 저 함수가 있는데 가조건을 봤더니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 생긴다고 한다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 꼴이라는 거야. 이 문제는 연속 곱하기 불연속 문제인 거야. 만약에 얘가 불연속일 때라고 한다면. 하지만 얘가 연속함수라고 한다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 무조건 연속이겠지만 당연히 문제 조건은 뭔가 좀 문제는 당연히 이건 불연속이 생기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정식 gx는 0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는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인데 아직도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는 만약에 여기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면 얘는 3개가 나올 거고 얘가 2시근을 가지면 얘는 2개가 나올 거고 얘가 하나만 가진다고 한다면 얘는 뭐 1개만 가질 거고 뭐 그냥 이 정도일 뿐이야. 즉 얘를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 인정해요? 된 거야. 자, 이리로 갈게 이제. qx로 가자. 아이고 힘들어. 힘들지? 미안해. 대학 가는 길이 힘드나 봐. 리미트 h가 0에 대한 우극한이야. 절대값 좋아해? 절대값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잖아. 그럼 절대값을 원래 벗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다 절대값을 벗기더라고. 아니 여기서 가뜩이나 뭐 이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벗겨. 힘들어. 치환 px라는 친구를 절대값 fx라고 치환해봐. 왜? 우리가 아까 연습했잖아. 그 연습한 대로 간다면 h분의 px 플러스 h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h 이렇게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고. 요건 기억해야 돼. 요거야.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저 fx라는 저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 게 그 그래프고 생각할 게 많아. 그러니까 22번이지.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지금 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된 거야? 자, 요게만 집중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느낌으로 가자. 얘를 이제 미쳐가지고 바로 p 프라임 x에다 2를 곱한 거라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지. 왜냐면 절대값 붙였을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고 오로지 극한으로 한번 보자고. 리미트 h가 0에 대한 우극한. 저 상황은 나눠 h분의 p x 플러스 h 마이너스 p x 빼기 h분의 p x 플러스 h 미안해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p x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x-h랑 x랑 서로 빼면 마이너스 h잖아. 맞죠? 그래서 아까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를 붙일 거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됐니?
리미트 아직 따로따로 안 했어. 리미트 따로따로 하지 마. 리미트 따로따로 처리하려면 얘 수렴해야 되고 얘 수렴해야 돼. px 플러스 h px에 대한 얘는 뭐냐면 우미분계수야. 아까 설명했다. 0 플러스 9얘는 이거니까 얘는 좌미분계수야. 맞아요? 근데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만약에 저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져 있고 걔를 절대값 붙이면 요렇게 그려져 있다고. 저게 px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잘 들었어 지금까지. 지금부터 잘 드세요. 요거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여기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다른 거야. 근데 좌미분계수는 존재하고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데 걔가 다를 뿐이라고.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씌워져서 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언제나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건 언제나 존재한단 말이야. 존재한다고.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다를 뿐이지 항상 우미분계수는 존재한다니까. 아이 접선의 위가 다 언제나 존재하는데 우측에서의 접선의 위는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수렴하고 너도 수렴해. 그러니까 리미트를 나눠도 돼 이제. 리미트를 나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에서의 우미분계수.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좌미분계수를 더한 게 qx야. 다시 qx라고 하는 저 함수가 x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더한 거라고. 좀만 힘내. 다 왔어. 자, 이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 야, 이걸 해볼게. 아씨, 뭐하지? 요걸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특수한 상황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 점에서 절대값을 씌워. 그럼 요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잘 들어요. 이런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 근데 qx만 봐. 이제 오로지 qx만 보는 거야. qx는 x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더한 거라고. 요런 점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같잖아. 요런 점에서도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다 같단 말이야. 하지만 요 점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다르다고. 한 번만 더. 요런 점들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같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접선의 기울기의 2배 하면 될 거야.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다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다고. 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같으니까. 하지만 요런 점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서로 부호도 다르고 값도 다르기 때문에 둘이 더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 다시 원래 있던 요 그래프 있잖아. 요 그래프에서 요 점에서 꺾이는 그 전 지점에서는 전이었을 때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로 같잖아.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얘도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꺾여진다면 요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일 거고 요때의 기울기는 3일 거라고. 그럼 둘이 더하면 요 점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요 qx, 만약 여기가 a라고 한다면 qa가 이때는 0이라고. 그러면은 요 점보다 조금 작은 그 지점, 얘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8이야. 음수 2배, 음수 2배, 접선의 기억이 2배였다 갑자기 0 이렇게 돼 바뀌어. 그 다음에 양수 2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꺾이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생기겠지. 음수 0 갑자기 0으로 푹 내려가. 다음 양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0일 때, 너가 0일 때는 요때도 있어. 왜냐면 이때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로 같을 때 아니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로 둘 다 0일 때. 그때는 얘도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 꺾인다라는 보장은 없고 얘는 뭐 불연속도 아니야. 즉 얘가 QX라고 하는 저 친구가 불연속이 생길 때는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0으로 툭 튈 때는 그때는 참점이라는 거지. 첨점일 때 불연속이다. QX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지금 내가 식을 딱 2줄 썼어. 그리고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보고서 그냥 이거 해석하는 거잖아. 지금. 미치지? 돌아버린다.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일단 불연속이 생길 거야. 왜 불연속이 생기냐? 일반적인 fx라는 그 그래프는 절대값 씌우면 다 첨점이 생겨. 하지만 유일하게 안 생길 때가 언제냐면 요때야. 이렇게 삼중근 가질 때. 이렇게 삼중근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 그려주면 여기선 절대로 첨점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QX가 이렇게 삼중근 가지는 상황일 때는 이때는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나머지일 때는 반드시 불연속이 생긴다고. 왜 불연속이 생긴다고? 첨점일 때는 불연속이니까. 그럼 이제 저거 불연속 곱하기 연속으로 가보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라고 했잖아. 가족권에서. 이제 가족권 들어갑니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때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저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접선의 위가 0이 아닌 거야. 이런 상황. 갈게요. 그럼 절대값 붙여. 요 그래프야. 요점, 불연속점. 절대값 붙여. 불연속점. 절대값 붙여. 불연속이야.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절대값 붙여. 불연속이야. 됐나요? 만약에 현재 지금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지금 QX는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잖아. 인정하죠?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A라는 점에서 불연속이야. 그때 그럼 A-3일 때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얘가 연속이려면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고. FA-3이 0이 돼야 된다고. 그 소리는 뭐예요? A보다 3만큼 왼쪽에 있을 때 기존에 있던 저 하얀색 fx가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얘보다 더 왼쪽에 3만큼 왼쪽에 있는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곳이 없잖아.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간 그때의 함수값이 0이 되는 하얀색 그래프가 0이 되게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그게 없다고. 하지만 얘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 친구가 3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그때 0이 되게 하는 점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가능한 상황이고 이 그래프는 안 되는 상황이야. 이 그래프는 지금 이제 배제해야 돼.
저게 연속일 수가 없어서. 얘는요. 여기서 지금 불연속이 생긴다고. A에서 첨점이니까. 그거보다 3만큼 왼쪽에서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친구가 존재해야 되는데 얘도 없잖아. 없다고. 얘는 가능해. 얘는 처음부터 연속이야. 왜냐면은 얘는 모든 실수 첨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니까 얘는 연속함수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어. 자, 이제 나조건 갑니다. 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부터 보시면 현재 요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는 2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얘는 2개를 갖고 그럼 여기는 요 친구는 2개를 더 가지면 돼. 또는 중근일 수도 있어. 중근 합쳐가지고 4개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가지는 거니까 이런 건데 그럼 도대체 QX가 0이 될 때 QX가 0이 될 때는 언제야? 라고 물어보자고. 내가 일반적인 모의고사 하면 이렇게까지도 고민 안 해와. 9월 평가 아니고 모의고사잖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고 교수님들이 만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하지마! 이러고 넘어가지. QX가 0이 될 때는 언제냐고. QX가 0일 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갔을 때 왼쪽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랑 더한 건데 이때가 얘가 0이 될 때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 그때 x값은 첨점일 때. 그 다음에 요런 점. 왼쪽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더한 게 Q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극점 또는 극점일 때. 또는 이렇게 3중근 가질 때. 왼쪽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더한 게 0이니까 이렇게 3중근 가질 때. 3중근 가질 때. 저런 세 가지 상황에서 QX는 0이 나온다고. 그러면 요 그래프 보시면 얘는 fx-3이라고 하는 그 근도 하나고 그 다음에 qx가 0이 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 저 그래프에서는 너가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도 한 개 있고 너가 0이 되게 하는 그 친구도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2개밖에 안 생겨. 맥시멈. 근데 거기서 4개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가 아니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그래프도 아니라고.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저 그래프만 남았어. 이제 저 그래프로 가볼게요. 아까 해석했던 대로 가면 지금 나조라고 하는 느낌도 들고 미치겠네 진짜. 아, 요 그래프 아니잖아. 요 지점 QX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이야. QX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QX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은 요 지점 하나, 둘, 세 개일 거야. 그 다음에 fx-3이 0이 되게 하는 지점을 가볼게. 저 그래프를 그대로 3만큼 평이동한 거야. 3만큼 평이동하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아까 3이었어.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지점은 요때랑 이때랑 그 다음에 3만큼 이동하셔서 요때일 거야. 그래서 빨간색 요렇게 3개 있고 노란색 3개 있는데 얘랑 얘는 근이 같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야. 그래서 저 그래프를 3만큼 평이동해봐. 그대로 3만큼 평이동하면 요 점이 되겠고 요 점이 될 거 아니야. 아, 이건 없어지는 건가? 미안하다. 얘는 아니지. 요거랑 요거야. 노란색 3개, 빨간색 2개야. 근데 얘가 중근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어. 그러면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3일 거야. 왜? 얘는 3 차이 나니까.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이 타이밍에 비율 관계 쓰시면 돼요. 몇 대면? 2대 1이니까 A에다가 1만큼 빠시면 얘는 A-1이 될 거야. 이거랑 요거랑 더한 게 내 실근의 합이 7이라고 했어. A-3, A-1,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다 합치면 7이라고. 치워. 4A-1이 7이 돼.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A가 2니까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저 친구에서 주문해 갖고 2에서 그냥 가져서 저거 찾아내려고 지금까지 개뻘짓 한 겁니다. 답은 저거고 이제 거기다가 그거 대입하시면 답인 것 같습니다. 괜찮겠어요? 또 저만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사실 어제 설명하고 나서 좀 더 나도 깨달았고 오늘 설명하니까 더 하나를 뭔가 또 깨달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그냥 나만 또 수학 공부하고 있는 느낌 들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건 절대로 나올 일이 없어. 근데 뭐냐면 지금 그냥 요 정도까지 그냥 공부를 아니 뭐 좋은 문제 나왔으니까 공부하자는 얘기야 그냥. 22번 못 풀어. 왜 못 푼다고 치자고. 못 푸는데 그냥 공부 한번 하자고.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느낌 살리시고 뒤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끌고 왔던 그 과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